안녕하세요, 속보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아침 모닝요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좀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이 빅스를 보면요, 빅스가 이제 공포지수잖아요. 공포지수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을 때 정말 급등했다가 다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차분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어제 나왔던 지표 한 가지만 좀 소개해드리면은, 일단은 미국이 덜 좋으면은 다른 나라는 진짜 좋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나왔습니다. S&P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발표하는 지수 중에서 PM 지수라는 것이 있거든요. 요거는 ISM 제조업 지수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매달 첫째 날 나오는데, 매달 첫째 날 나오는 ISM 제조업 지수를 2주 전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미국의 PMI 지수는 예상을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상치가 52였는데 49.9를 기록했으니까 미국 경제 생각보다 되게 좋은 건 아니네, 이런 분위기가 연출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지수 중에서 가장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것은 이 PMI의 가격 지수라는 겁니다. 이 가격 지수가 좀 떨어졌는데 이 내용이 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PMI의 가격 지수가 CPI의 선행 지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얘가 먼저 빠지니까 나중에 또 떨어졌다라는 이야기인데, 최근에 결국은 시장이 불안하고 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결국 미국의 물가가 안 잡혀서 연준이 금리를 안 내릴 것 같아서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표가 나왔다라는 점은 긍정적이다 라고 시장이 해석한 것 같습니다. 증시가 좀 반등을 했어요. 테슬라도 오르고 했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주식은 이거였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이죠. 주가가 작년 말에 90불이었는데 지금 160불이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는데, 이 회사의 주가가 계속 오르다가 이제 올라도 되나 이러다가 갑자기 실적 발표한 이후로 8%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전망치도 굉장히 좀 좋았기 때문입니다. 상업용 엔진, 서비스, 그리고 방위, 추진 기술 부분 등이 전반적으로 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기계 섹터들의 지금 주가들이 상당히 좋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HD, 현대일렉트릭과 같은 회사들이 실적도 좋고 주가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변동성이 최근에 커지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실적이 좋아질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어느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나이토에서 저희 직원 중에 한 분인 모구가 정말 열심히 정리해주고 있거든요. 진짜 깔끔하게 어제 정리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이 여기 나이토에 들어가면 아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매일 저녁에 저희가 정리해서 올려드린 내용이니까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테슬라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시간에 급등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이유는 이거 같습니다. 테슬라는 10%나 상승하고 있는데요. 우선 실적 발표 전에 이 내용부터 좀 볼게요. 테슬라가 올해만 40%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테슬라 주식을 좀 갖고 있는 입장에서 주말에 와이프가 뭐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 지금 매도 타임을 놓쳐서 이러면서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으로 번 거 지금 테슬라에서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21년 고점 대비로는 무려 65%나 급락한 상황이에요. 물론 23년 저점 여기니까 이게 100불인데 여기까지 가려고 그러는 거냐 막 이런 이제 투자자들의 원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사실 어제 실적 발표 전에 시장의 분위기는 이게 얼마나 안 좋길래 저러는 건지, 진짜 100불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고, 아마 그것에 대해서 베팅했던 공매도 세력들이 있었을 텐데, 실적 내용을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것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시간에서 반등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너무 과도한 하락이다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실적 전망치 자체도 50%나 급락했기 때문이에요. 작년 말 대비 실적 전망치도 지금 꾸준하게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낮아진 실적보다도 사실 더 안 좋은 실적을 발표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진 거냐라고 생각해보면, 일단은 미국 내에서도 점유율이 과거에 70% 정도 차지하던 것이 지금은 50%대까지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력한 경쟁자가 나왔냐? 그건 아니지만, 여기 아더스라고 되어 있는 테슬라 사거나 GM4도 이런 거 말고 그냥 다른 전기차 살까? 이런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테슬라의 마켓시어는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 좀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테슬라도 그렇고 지금 매크로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 그림이에요. 제가 이 그림을 여러 번 설명드리긴 했는데요. 자, 이 그림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이게 이제 0이니까 0 밑에 있는 쪽은
수입하는 거고요. 이 위쪽에 있는 건 수출하는 겁니다. 이건 중국의 자동차를 얼마나 수입을 많이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수입을 많이 해다가 최근 들어서 2023년부터 수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속도가 너무너무 가파르다는 거죠. 자,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전기차든 아니면 자동차든 이 시장 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무역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시장 내에서 늘 누군가는 사가는 거예요. 어디, 우리 재래시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어떤 분이 늘 귤이나 사과나 이런 걸 사가시던 분이에요. 근데 이 사가는 물량이 정말 많이 사갔어요. 그래서 시장이 정말, 저분이 언제 오시나? 또 사가려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언젠가부터는 사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귤이나 사과나 막 이런 것들을 바리바리 싸가져와서 여기다 팔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 팔고 있던 사람은 또 어떻게 되고요? 이 수출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앞으로도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내일부터 시작될 베이징 모터쇼에서도 결국은 핵심은 이걸 겁니다. 도대체 얘네들 얼마나 싼 차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서 얼마나 내다 팔 거야? 이런 이야기인 거죠. 결국은 중국에서 전기차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워낙 저가에 잘 만드는 차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다라는 우려가 사실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주가를 힘들게 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모델2가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경쟁하기 위해서 모델2가 나오는 것이 너무 필요했는데 중국이 저렇게 싸게 만드니까 중국보다 더 싸게 만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FSD든 자율주행이든 뭔가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또 아직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자르고 이거 못 만드는 거 아니야 등등, 이게 모델2 포기하는 거 아니야 니네들, 이런 우려들까지 반영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는데, 오늘 발표한 내용에 보면은 모델2를 2025년에는 할 수 있고 기존의 플랫폼에서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투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건 아니네 하면서 이제 주가가 반등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가격이 35,000불 이상 올라가게 되면 아예 안 살 거야 나, 그렇게 비싼 전기차를 뭐하러 사 라는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저가형 모델의 필요성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최근에 테슬라가 가격을 계속 인하를 했는데도 재고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되는 숙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이전에 블룸버그든 주요 외신에서는 테슬라한테 요구한 게 딱 한 가지였어요. 명확하게 좀 이야기해라. 명확하게. 뭐 로보택시면 로보택시, 저렴한 전기차, 저가형 전기차면 저가형 전기차,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 실적 내용을 보면은 주당 순이익이 굉장히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낮아졌던 51센트보다도 더 안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 라는 거고요. 매출도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매출 부분을 보면요. 자동차 부분이 17빌리언 달러고요. 에너지 부분이 1.6빌리언 달러예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여전히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징 중에 하나는 서비스 부분이죠. FSD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것으로 벌어들인 매출이 2.2빌리언으로 우리 돈으로 한 3조 원 정도 되니까요. 굉장히 큰 서비스 매출을 하고 있다는 거고, 성장률로 보면은 자동차가 쪼그라들고 에너지와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두 개를 더하면은 벌써 한 20% 정도는 차지하고 있는 거니까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계속해서 커지는 것이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가 아니고 다른 회사로 바라봐 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즉 에너지와 서비스 부분의 매출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느냐가 관건일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매출이 줄어든 이유는 평균 가격, 차 가격이 많이 빠졌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환율 영향도 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성도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반면에 영업 비용은 정말 많이 증가했어요. 37%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56%나 감소한 거죠. 매출도 줄어들었는데 비용은 커졌다. 근데 이것을 안 좋게 볼 것이냐라고 보면은 그렇지는 않은 것이, AI나 셀 발전 뭐 등등 여러 가지 R&D 프로젝트에다 투자를 하면서 돈을 썼다라는 거니까 저는 이 부분은 안 좋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금을 보면요. 현금이 마이너스로 전환됐어요. 테슬라라는 회사는 계속해서 프시플로우가 플러스, 그러니까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구조였는데 이번 분기에는 처음으로 2.5빌리언, 그러니까 대략 우리 돈으로 3조 원 정도가 현금이 밖으로 나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이라는 점은 그래도 테슬라는 현금이 아직도 30조 원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3조 정도 좀 빠졌다라고 해서 큰 문제는 아니지만 돈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건 좀 우려스러운 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테슬라의 MS, 그러니까 마켓
마켓 셰어가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테슬라가 AI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들을 쌓고 있다는 건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중국의 영향력이 정말 큰데요. 전기차 부문에서 중국의 비중이 정말 이게 되나요? 중국 내에서 팔리는 차의 50% 이상이 이제 전기차가 됐다고 하고 중국은 더더군다나 전기차에 올인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이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라서 사실 이 장표를 보면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전기차를 포기하지 않을 거면은 테슬라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전기차 부문만 그런가요? 테슬라라는 회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국익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 일론 머스크가 거기다가 위성 띄워줄까? 라고 하면서 인터넷이 되도록 만들어져 버렸잖아요. 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과의 나중에 갔을 때 패권 전쟁이 나서 전쟁을 생각해보는 시나리오에서도 테슬라의 영향력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AI로 전쟁을 할 텐데 그때는 네트워크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회사다라는 생각은 좀 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그것이 그 회사의 가치를 얼마나 끌어올릴 거냐는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요. 향후 전망을 말씀드려 보면은 테슬라에서는 이게 거대한 성장의 축이 두 개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모델 3랑 모델 Y 플랫폼을 글로벌에서 확장하면서 정말로 생산 단가를 크게 낮추면서 우리가 급성장했던 것이 첫 번째. 그런데 두 번째는 차세대 차량 플랫폼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시스템까지 넣은, 그러니까 저가형 전기차 거기에다 자율주행을 붙인, 그래서 중국이 아무리 싸게 만들어도 AI가 붙은 저가형 자동차는 못 이기지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 제품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좀 긍정적인 거는 차세대 플랫폼의 일부와 현재 플랫폼의 일부를 활용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그래서 얘네들이 포기한 건 아니고 하긴 하겠다는 거구나 라는 이야기가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테슬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이번에 에너지 시장의 전망이 자동차보다 더 빨리 성장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1분기에 태양광이나 아니면 이 관련된 매출이 크게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아직까지는 자동차 매출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되긴 하지만 성장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알겠지만 전기가 앞으로 굉장히 좀 중요해질 겁니다. 그러면 전기라는 것이 중요해질 때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신재생으로 전기가 생산되는 양이 많아질 거다라는 거예요. 신재생으로 전기가 생산되면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전기가 많이 나올 때가 있고 적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해가 떴을 때는 많이 나오지만 해가 졌을 때는 안 나올 거 아닙니까? 태양광 같은 경우에 바람이 불 때는 전기가 나오겠지만 바람이 안 불면 전기가 안 나오는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을 통한 전기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전기 에너지를 저장해 놓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저장해 놓는 공간을 테슬라가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는 전망은 저는 하고 있고, 이것이 사실은 향후에 캐시우드가 오늘 얘기한 것처럼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가 아니고 에너지 회사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매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10% 정도 매출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거라는 것도 좀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런 부분입니다. 테슬라는 전기가 많이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다는 것은 결국은 전기의 가격도 계속해서 변화할 거라는 거거든요. 그럼 가격이 바뀐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비쌀 때 팔고 쌀 때 사면 돈을 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거래를 앞으로 많이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거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플랫폼도 테슬라가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잘 보시면 이번 분기에 EPS 실적이 0.55 정도 나왔으니까 4를 곱하면은 2달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주가가 오늘 올라서 160이니까 160 나누기 2하면 80이네. PER이 80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지금 테슬라가 이러쿵저러쿵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해도 결국은 지금 아직 비싼 회사다라는 것이 부담인 건 사실이고요. 그러나 이 테슬라의 가치를 지탱해줄 여러 가지 요인들은 확인이 된 거고, 앞으로 모델2도 그렇고 여기에 붙을 자율주행도 그렇고 도대체 이제 이거 어떻게 해낼 것인지, 일론 머스크가 8월 8일 중국인이 좋아하는 숫자 2개 8월 8일 날 발표를 한다고 했으니까 좋은 이야기를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와이프한테 그만 혼나죠. 자, 오늘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글로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